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거 부동산 이 공급 대책 가지고 사실상 붙었어요. 네, 붙었습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보면 아니 종로 세운 지구는 안 되고 태능은 되냐? 네? 이렇게 오 시장은 얘기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왜 태능은 안 되고 세우는 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이 맞부딪힐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대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지금 문화환경 보존지구에 걸려있는 건 똑같아요. 태능이랑 거기 강릉이라고 있거든요. 릉이 그렇죠. 태능 강릉 릉이잖아요. 네. 태능 CC 자체 그 릉이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종묘도 세계 문화유산이라 똑같아요. 근데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럼 규제되는 그 법을 보자. 문화재 보호법을 보자라고 하면은 종묘에서 지금 세운지구 개발은 그 보호구역을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죠. 하나도 안 걸려요. 안 걸려요. 180m 밖이기 때문에. 뭐 판결이나 뭐나 다 그냥 맞다고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정리가 됐어요. 근데 태능 같은 경우엔 13%가 겹쳐요. 겹쳐. 그러니까 안 될 거면 거기가 안 되는 거고 되려면 이쪽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이 판단 기준에 법과 원칙을 갖고 오지 않고 김민석 총리는 약간 주술적인 요소를 갖고 오잖아요. 기가 확 눌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제도 입장도 답답하거든요.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술이 아니면은 저 논리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도 봐도 세운지구는 그쪽에서 간절히 원해요. 근데 태능은 주변 시민들이 싫어해요. 네. 인프라도 없이 여기 때려박아 놓으면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화재를 그렇게 챙기는 입장을 그래 맞다라고 전제로 깔았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약간 뭔가 주술적인 요인까지 이렇게 하면서 문화재를 지키자라는 입장이잖아요. 태능은 왜? 그렇죠. 근데 이게 태능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주택 공급 사업이고, 그 종묘 개발, 세운지구 개발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원래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모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재가 중요한데라는 입장이면 태능은 더더욱이나 안 해야죠. 아유,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그 거기 국토부 주관 겹쳐 있는데. 그건 정부 주관이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도 반대하잖아요. 태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논리 모순, 자가당착, 그러니까 법도 안 지키고 법을 따르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타협이 안 될 경우에 그래도 원칙대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이번 주 아니고 지난주에 그 SNS에 이런 걸 올렸잖아요. 네. 시장을 이긴 정부가 없다. 그런데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을 이긴 정부가 없다는 게 오세훈 시장 말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 정부도 없는데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장난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다 방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정부를 이긴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거기다 방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오늘 오 시장이 국회에 갔어요. 국민의힘과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갔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시장을 거스른 정책 성공 사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운율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 궤변을 감추기 위한 거죠. 논리적 논증이 돼야죠.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시장은 플레이어가 온 국민이거든요. 그 온 국민을 정부에서 눌러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됐죠. 끝났어야 될 문제죠. 근데 지금 한다는 거는 문재인 시즌2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어디가 그랬나요? 잠깐 누르는 건 가능하죠. 근데 눌렀다가 빵 터지니까 풍선 효과만 나왔네, 뭐 더 실패했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부가 시장을 누르는 거는 그냥 억제, 잠깐의 억제?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건 항상 있어요. 요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뭐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눌러볼까 해가지고 막 SNS에 막 쓰잖아요. 나 좀 겁나요. 그렇죠, 겁나죠. 그러니까 솔직히 좀 국민들을 향해서 좀 너무 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뭐 겁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되게 겁먹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누군가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거 측면에서도 저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비판점이 있는 게 난 부동산 없는데 가질 희망도 없어져요. 그냥 그거잖아요. 그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누군가의 희망을 거세하고서 살게끔 만드는 거는 영혼 없이 진짜 숨만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SNS로 저렇게 하는 게 또 앞뒤도 안 맞아요. 또 얼마 전까지는 대책 없다 그러셨었잖아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 아 그래서 참 대책이 없어요. 근데 또 갑자기 대책이 반짝 생겨가지고 너무 또 쉬우시대. 5,000피만큼이나 그러고 한다면 계곡 정리만큼 쉽습니다. 이러면. 아 그러니까 신뢰도 안 이거 간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진짜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괴롭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부동산은 뭐 정말 자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코스피 맨날 자랑하는데 코스피 지금 오르는 것도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내려갈 때 분명히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갈 때 정부가 석고대죄할 마음도 지금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땐 책임 안 질 거거든요. 뭐 투자는 그때는 기업 탓을 돌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올려놨는데 기업들이 그 좋은 거를 그 기회를 못 살렸다고. 정부 탓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으면 어쩌라고요.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마 이러실 텐데.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또 잡혀가나요? 잡혀가는 건 아니고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저는 다 인용만 했는데도 고발을 걱정해야 되면 그 원문을 쏟아내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 사실 아닌가?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알겠습니까?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를 불편해하시는 분이 권력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국가유산청이 보면 이렇게 물론 뭐 정부의 외청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보면 서울시에 세운 지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태릉 쪽 그 개발하고 있어서 입장이 너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뭐 그건 외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정원호 성동구청장 민주당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에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오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정원호 구청장님은 대통령한테 하시면 됩니다. 태릉 관련해서. 어디다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앵커님도 너무 사실적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정원호 구청장은 뭐 시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설마 고발하겠어요? 그럼 죽자고 덤비는 건데? 그러게 참. 나하고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겁나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겁나는 게 없어. 정치인들이 나와 싸워서 뭐 할 거야? 지금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한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이렇게 협박성으로 무섭게 내지 마시고 만약에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다. 내 말에 이게 신뢰를 부여해 달라라는 거를 꾀하시려면 정부에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다 집 팔아라. 코스피에 그 돈으로 몰빵해라. 오른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진짜 파는지. 그리고 본인도 한번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에 지금 집 있잖아요. 본인도 먼저 솔선수범으로 나는 이걸로 코스피에 다 샀다. 나를 따르라. 그럼 적어도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따르는지 우리 이제 그거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은 근데 못 사지 않아요? 주식? 그런가요? 그게 아마 이해관계 뭐 그 충돌이 있어서 모든 국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못 살 걸요. 그 뭐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ETF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TF 사시면 되겠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모든 국정에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백지신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ETF는 살 수 있을 건데. 그래?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너무 자신 있다 그러다가 다 망했는데 그때 극명하게 드러났던 하나의 단면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 팔라 그러니까 난 집 지키겠다라고 해서 직을 때려치고 나가버렸잖아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게 모든 국민에게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이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도 그랬잖아요. 똘똘한 한 채.
본인 지역구 청주집을 팔고 지역을 팔고 반포집을 지켰죠. 반포집을 지키셨죠.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행동이 그래놓고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망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 잣대는 그래요. 아, 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근데 그분들도 지금 말은 저렇게 하고 국민들 보고 먼저 하라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국민들께서 그거를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죠. 됐는데 보니까 이게 부동산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몇 사람만 쭉 살펴봤더니 지금 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장하라고 국장하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서악하고 있더라고. 네. 진짜 서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노재현 주 중국 대사인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주식, 홍콩 상장 ETF에서 600억인가 갖고 있고 근데 총 재산이 600억 얼마인데 해외 주식이 수백억 원이고 이찬진 금감원장이 와 이게 장난 아니다. 현금이 엄청 많고요. 또 국내 상장 주식은 다 팔긴 팔았는데 팔기 전에 수익이 그 주식을 보니까 테슬라, 애플, 월트 디즈니,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장남은 역시 해외 주식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보니까 쭉 보니까 해외 주식이 다 서학개미들이었어요. 그래놓고서 서학개미에게 환율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었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서학개미라는 거는 정말로 누군가하고 연대해가지고 의견 교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사적 재산에 대해서 사적 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어떤 기조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뭔가요? 개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걸 책 잡았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참 이제 밝은 것 같아요. 이제 밝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실 그거하고 관계도 없는 거고 본인들은 더 많이 했죠. 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21일 기점으로 하향세가 됐는데 이 기간에 서학개미는 3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뭐 지난번에 누구였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서학개미 너무 많아서 환율 방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환율이 21.5로 하향세를 딱 찍었는데 이 기간에 서학개미는 3조 원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미 증시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서학개미가 많아도 환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 그렇게 환율 걱정되면 왜 서학을 사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 개인의 자유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관여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한테만 맨날 윽박질러요. 책임은 떠넘기고 이게 지금 보면 내 책임이요라고 인정하는 정치인은 요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남 탓이야. 근데 그중에 최악이 국민 탓이거든요. 국민들이 나 좋아 보자고서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고 정치인을 뽑아준 거지. 지금 나한테 훈계질하고서 뭐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이렇게 자유를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양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부리는 거지.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근본 자체가 자기들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합당 미작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합당 미작설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 메시지 주고 받았잖아요. 네. 메시지 주고 받은 거 혹시 이거 누군지 아세요? 도는 얘기만 들었죠, 그냥. 도는 얘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탁 찍었잖아요. 그러면 누군지가 이름이 알잖아요. 그럼 보통 다 공개됐어요, 여태까지. 근데 왜 공개가 안 될까? 이분들은 더 뭔가 무섭고 중요한 분들인가? 라는 얘기들은 돌고 있죠. 맞아요. 그죠? 언론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름 비공개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없지 않아요? 어떤 의원이 뭐 어쨌습니다.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막 내니까 힘들어요. 네. 진짜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니까. 근데 이럴 땐 그냥 상식을 따라가면 맞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게. 진짜 아닌가 보죠, 뭐. 원래 또 그리고 못 낀 놈이 더 성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저희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뿐이지. 추론을 한다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가 봐. 아닐 수도 있나 봐요. 아니겠죠, 뭐. 아니겠어요. 근데 합당 문제는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합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어느 쪽이 더 지금 몸이 달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정청래 대표죠.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라기보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은 거기는 사실 몸값 높이 받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게 몸 달아 있는 모습을 굳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는 관리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도 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왜냐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많이 어려워질 거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값어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흡수합병? 이제 흡수합병이라는 거 듣고 이제 막 되게 불쾌감을 드러내지만 결국 그거죠, 뭐. 조국혁신당은 이 상태로 가가지고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 상태로 간다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극소수를 빼고는 단체장 당선되는 거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초의원 한두 개, 호남에서 한두 개 정도. 지역별로 뭐냐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진짜로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장은 당선시키기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선거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나서겠다고 하기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또 보궐선거 지역이 몇 개 나올 텐데 그 지역에서도 절대로 뭐 그렇게 되면 이 선거 연대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연대할 리가 없죠. 연대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게 되니까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되면 제 당의 존립 자체가 그렇죠. 위험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간에 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미략설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옆에서 보기에는 아니 이걸 왜 해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거는 미략이 있든 없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나눠주기를 해야지 조국혁신당도 들어올 그 명분이 생기고 이득이 실리가 있으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도 몇 개 나눠주고 뭐 이렇게 되는 지분 형식의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정청래 대표도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결국은 대표.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친문하고도 좀 호환이 되니까 친문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그 세력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당원들 그 당원들이 한 10만 명 뭐 이러거든요. 뭐 엄청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합당을 했을 때 이거 돌이키지 못하는 대못이 박히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친명계에서 지금 이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든 밀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합당은 되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선거 전에 하겠죠. 선거 전에. 정청래 대표는 지금 물러설 거였으면 칼을 뽑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물러서면 서서히 붕괴해가지고 정치 생명 자체도 위태로워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명청대전이란 말 프레임이 걸린 순간 자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합당을 할 것이다. 근데 반발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그래도 그것까지도 깔고 그냥 갈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반대죠, 당연히. 반대인데. 반대인데 그냥 정청래 대표의 그냥 의지대로 밀고 가서 결국은 갈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건 한준호 의원이 한 말 보면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준호, 이현주, 그렇죠. 강득구 의원 딱 이렇게 메시지 내잖아요. 바로 이해찬
의원 전 총리 이제 그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메시지 내잖아요. 근데 한준호 의원이 낸 거는 뭐 교감 없이 그냥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